네, 지난 시간 수익에 이어서 이번 시간 비용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194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고요. 이것 또한 출제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자, 지금 내용이 조금 문제가 많고 그래서 2급에서 배웠던 것들은 간단히 다루기만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용하면 크게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으로 나누고요. 영업비용의 가장 큰 거는 매출원가죠. 매출액과 바로 대응해서 생기는 원가고요. 그 다음 많은 게, 요즘 인건비 비싸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에서부터 쭉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다룰 거고요. 그 외에 영업의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영업비용이냐 영업의 비용이냐 구분할 수 있나 없나 따지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거 전부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대표적인 것들, 뭐 이자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로 영업의 비용으로 나온다는 거.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4페이지 확인학습 문제. 손익계산서 항목 중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데 포함되는 항목들이 합계액은 영업이익을 구하려면 순매출액에서 그다음 뭐를 빼요? 마이너스 매출 원가가 대응해서 나오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총이익에서 빼는 게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를 빼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영업이익을 구하는 데 관련된 거는 요 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은 밑에니까 상관이 없고요. 산출하는 데 포함되는 항목이니까 요거 전부 다입니다. 자, 매출원가 있어요. 100만 원. 수선비, 판매비와 관리비죠. 자, 요거 헷갈리면요. 계정강의 저기등록 메뉴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띄워놓고 보세요, 그냥.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들어가고요. 여비교통비도 판관비입니다. 기부금 이자 비용은 가장 대표적인 영업외 비용입니다. 이 밑에 영업이익 다음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네들은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100만 원에 다 더하면 115만 원이 나오죠. 예,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2급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급여. 소득세 공제하고 줬다 하면 그 소득세는 소득세 예수금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급여에서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1급에서 나오는데, 우리 그 일용직 근로자들 있죠. 일명 노가다라고 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매일매일 일당으로 주죠. 그런 경우에 급여라든가 이런 말을 안 씁니다. 그럴 때는 잡급여라 해서 잡급. 용어가 별로 어감이 좋지는 않은데, 자, 아르바이트생 월급제로 받으면 그건 급여예요. 요즘은 4대 보험 다 웬만하면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일당입니다. 일당으로 급여를 주는 주로 공사장에서 주는 경우에는 잡급으로 개정 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퇴직급여. 직원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급여를 지불하게 돼 있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요즘은 설정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회사 자체 내에 통장을 만들어서 적립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퇴직하게 됐을 때 이 적립해 놓은 돈에서 빼고 현금이 나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96페이지에 있는 확인학습 문제. 자, 8월 10일 영업부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일용직 근로자 2명을 채용하고 당일, 자, 나왔습니다. 일당인 20만 원, 1인당 10만 원. 괜찮네요. 보통요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요거 개정 과목 아까 뭐로 한다? 잡스러운 급여의 줄임말입니다. 20만 원. 자,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이죠. 예, 2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요즘 회사 취직할 때 복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따져야죠. 그래서 임직원을 위한 식대는 기본으로 나와야 되고요. 경조사비, 사내 동호회 및 스포츠시설 지원. 그렇다고 산에 올라가는 거 빼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4대 보험, 회사 부담분 다 지불해주고, 자,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복리후생비로 들어갑니다. 어떤 데는 전월세 요 지원해주는 회사들도 있고요. 또 아주 환상적인 회사가 이번 텔레비전 나오더라고요. 한 달 유급 휴가, 무급이 아니고 유급 휴가에다가 휴가비 300만 원 주는 아주 중소기업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흔치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또 들어가려고 그러면 경쟁률도 치열할 거고. 종업원이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부담분을 지출했을 때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하죠.
자, 복리후생비에 대한 시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월 19일 전 직원 영업직이 40명, 생산직이 60명이에요. 독감 예방 접종을 태양병원에서 실시하고 접종 비용 500만 원을 사업용 카드, 비자 카드로 결제했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괜찮은 회사네요. 자, 접종 비용을 전부 다 회사에서 부담해 줬습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미지급금은 아시겠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자, 500만 원. 자, 요거 거래처 비자 카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영업직과 생산직이 있어요. 그러면 영업직부터 복리후생비 800번대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40명, 50만 원에 4대 6으로 40%, 4, 5, 20, 200만 원. 그 다음에 생산직 60%, 6, 5, 30, 300만 원이죠. 복리후생비 500번대 제 3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2급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1급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문제들인데 여비교통비, 출장비를 지급할 경우 여비교통비. 자, 요거 기억나시죠? 2급에서 임차료, 임차하고 월세 지불한 경우 대변에 현금 나가고 차변에 임차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공회수 회비, 조합비, 자동차세 이런 거 전부 다 세금과 공과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요. 자, 문제 하나 볼까요? 197페이지에 있는 자, 확인학습 문제 9월 30일 영업부서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욕 한 소리 먹겠네요. 과태료를 아래와 같이 고지서로 현금 납부하였다. 자, 다 볼 필요 없고 과태료 지금 며칠이에요? 납기네 9월 30일 오늘이네요. 오늘까지 납부하면 5만 원. 오늘 넘으면 6만 원입니다. 자, 일단 오늘까지니까 5만 원을 납부합니다. 자, 그러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요거 과태료면 정부에 내는 거죠. 그래서 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공과, 그리고 영업부서입니다. 800번대 금액은 아까 5만 원이었죠. 납기네. 그 다음 대변에 현금 납부했습니다. 현금 5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거래처에 대한 겁니다. 자, 영업활동과 관련해 거래처의 경조사비, 접대. 자,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비를, 요 고기만 보지 말고, 배고프다고. 회식비를 지출한 경우, 접대비 813번입니다. 이거는 제가 외웁니다. 8월 13일 제 생일과 관련돼서, 자, 813번, 그 다음 대변에 현금. 자, 거래처 직원이면 대부분이 판매비의 관리비예요. 자, 특별하게 뭐 공장과 관련됐다고 단서 조항이 없으면 800번대 하고요. 자, 한번 문제 볼까요? 198페이지 7월 18일 다음은 영업부서에서 거래처 직원과의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 수원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일반전표 입력하시오. 자, 얼마치 하필이면 제주 똥돼지네. 지금은 똥돼지 없어요. 자, 부가세 포함해서 합계 5만 5천 원입니다. 많이 먹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차변에 접대비. 자, 얼마예요? 아까 5만 5천 원 맞죠? 예, 5만 5천 원. 자, 요거 영업부서에서 나온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를 입력하고요. 자, 신용카드 썼습니다. 그러면 미지급금 5만 5천 원의 거래처 수원카드입니다. 수원카드. 출제위원이 수원에서 오신 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그 외에 뭐 판매비와 관리비로서 감가상각비 이거 다 아시겠죠? 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간접법으로 처리한 경우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무계액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광고 전단지 만든 경우 광고 선전비, 현금, 수도료와 전기료 다 합쳐서 난방비까지 수도광열비에서 차변에 적어주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개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모품비, 사무용 소모품을 비용처리법으로 했을 때입니다. 자산처리법으로 하면 소모품비, 현금,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대손상각비 이렇게 해도 되고 외상값을 못 받게 되는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모자라 그때도 대손상각비입니다.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회수 불가능한 경우 그때는 대손 설정해 놓은 대손 중단금을 쓰고 그다음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 수선비. 자,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기억나시죠? 건물을 수선하고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이거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그래서 수선비. 자본적 지출이면 그 건물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다음 보험, 건물 화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보험료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고요. 무형자산 상각비, 산업재산권을 상각했다 하면 무형자산 상각은 감가가 안 들어갑니다. 무형자산 감가 없이 상각비 그리고 직접법으로 하도록 기업회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뭐 감가상각, 감가상각 누계 이런 거 없이 직접 무형자산을 차감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 자, 예제 문제. 저 확인학습 문제.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전자의 비용 관련 자료이다. 다음 중 영업 외 비용 합계액은 얼마인가? 광고 선전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감가상각비도 판매비와 관리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인데 여기 보시면 비정상적 발생이라 그랬습니다. 자, 비정상적이면 영업 외라 그랬죠. 영업 외 비용 100만 원 됩니다. 정상적이면 매출원가에 더해요. 매출원가에. 자, 기부금 영업의 비용 대표적인 거라 그랬죠. 이자 비용과 기부금. 이 정도만 암기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거 나오면 계정관계 적용등록 메뉴 보세요. 자, 두 개 더하면 2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는 끝났고요. 영업 외 비용입니다. 자, 반대로 영업의 수익의 대표적인 거는 이자 수익이 들어가죠. 자,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이자를 지급한 경우. 자, 요 대출 이자를 은행에 갚았어요. 입금시켰어요. 그럴 경우에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월 29일 개인 고해림으로부터 차입하는 운영자금에 대한 당월 이자 비용 200만 원이 발생하여 그러면 차변에 이자 비용 200만 원 일단 먼저 적어주고요. 원천 징수세 55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이자 금액 145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원천 징수는 예수금으로 적어야죠. 55만 원. 자, 나머지 145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나갔습니다. 보통예금 145만 원. 네,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영업의 비용으로서 단기 매매 증권을 갖고 있다가 처분했는데 손실을 봤어요. 주식이 떨어져서. 그러면 장부 금액 이하로 처분한 경우 장부 금액은 우리가 매입한 금액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없애주고 돈 받았는데 적게 받았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자, 이번에는 처분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데 12월 31일 결산 시에 한 번 정도 평가를 해줍니다. 자, 장부 금액 이하 우리가 구입한 금액보다도 주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단기 매매 증권이나 자산이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 재고자산 감모 손실. 감모 손실이 발생한 경우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에 자, 2월 상품 이렇게 해서 뭐 상품이면 상품, 제품이면 제품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유형자산 처분했을 때 장부 금액 이하로 처분한 경우 자, 이거 뭐야 잘못됐네요. 자, 이거 현금이 아니고 건물을 처분했어요. 건물이 들어옵니다. 아, 이거 오타가 있네. 건물을 100원짜리예요. 근데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60원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40원짜리인데 돈을 30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10원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2급에서도 배웠고 1급에도 종종 많이 나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대표적인 아까 기부금이 있다 그랬죠. 양로원에 성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투자자산 처분 손실. 자, 회사가 업무용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자,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투자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미치고 팔았다. 그럼 투자 부동산. 그 다음 그 미친 것만큼 투자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환차손, 외화환산 손실. 앞에서 배운 수익에서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자, 요 차이점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요거는 끝난 거예요. 결제가. 다 이미 팔아버린 거. 팔거나 뭐 그렇게 한 거고, 요거는 팔지는 않고 장부상에 남아있는 외화 금액이 환율에 따라서 결산 시에 한번 정리해 주는 겁니다.
외화 부채를 상환하고 외화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자, 원래 우리가 장부상에 적었던 건 100원이었는데 환율 때문에 110원을 줬어요. 그러면 20원은 외환 차손 영업의 비용입니다. 환율 변동으로 외화 부채 환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뭐 갚거나 받거나 한 건 아니고요. 자, 단기 차입금에 대한 외화 환산 손실이 생겼어요. 더 우리가 갚아야 될 차입금이 늘어났어. 환율 변동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분결을 해주면 되고요. 그 외에 뭐 잡손실, 재해손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잡이익, 그 다음에 뭐 보험금 수익에 반대되는 개념들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빨리빨리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다 안 푼 거, 자, 204페이지. 자, 요거 지금 아마 다 풀고 입력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뭐 강의가 50분 넘어버릴 것 같아서 입력은 안 하고 이제 웬만하면 여러분들 입력할 수 있으니까, 자, 지난번에 1번은 지난번에 수익으로 풀었고요. 2번. 다음이 개정 과목 중 분류가 다른 것.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자 비용, 소모품비, 외환 차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뭐가 스파이가 하나 있어요. 전혀 다른. 이거 아까 배운 영업외 비용, 이자 비용도 영업외 비용. 자, 요거는 아까 앞에는 없는데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근데 매출 채권이 아닌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으로 봅니다. 요거 개정과목 정의 등록 가서 딱 검색해보면 나와요. 소모품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지난 시간에 했고요. 4번 문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 채권이 대손충당금 환입은 다음이 개정 구분 중 어디에 속하는가? 자, 요거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환입. 대손충당금 환입은 어떤 때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기말에 결산 시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이번에 수금이 잘 돼서 대손충당금이 남아있는 게 우리가 설정하려고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걸 환입시킵니다. 요거는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이거 판관비. 그러면 요거를 설정했다가 회수 반대가 될 거예요. 반대가 되면 판매비와 관리비의 비용으로 했던 거를 이번에 반대가 되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 마이너스 항목으로 기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 딱 치면 오른쪽에 보면 개정과목 정의 할 때 보면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마이너스 항목으로 딱 들어갑니다. 마이너스는 여러분이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개정 구분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있습니다. 단 비용에서 차감 항목으로. 부의 항목이라 이런 말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풀이 여러분들 뒤에 정답 및 해설에 보면 제가 이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영업활동 관련해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퇴직급여 충당부채 환입, 판매 보증 충당부채 환입, 그리고 대손 충당금 환입 등은 판매비와 관리비 부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이 금액으로 표시한다. 자, 우리가 입력하면 요 대손 충당금 환입 개정 과목 선택하면 K랩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마이너스로 들어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5번입니다. 예. 기말 현재 단기 매매 증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기 매매 증권 보유를 함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영업의 손실 또는 이익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A사 주식의 취득원가는 20만 원이고 기말 평가한 시가, 공정가액은 30만 원이다. 10만 원 올랐어요.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10만 원 올랐고요. 자, A사 주주총회를 통해 현금 배당금 6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6만 원도 자, 단기 매매 증권 자, 배당금 수익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배당금 수익.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어쨌거나 영업의 수익은 6만 원 또 증가가 됩니다. 자, 그다음 B사의 주식 취득원가는 15만 원이고 기말 시가는 12만 원, 3만 원이 이거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는 더하고 얘는 뺍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13만 원. 예. 자, 영업의 손익은 13만 원이 됩니다. 이익이죠. 영업의 이익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수익과 비용이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눈여겨보실게요. 이건 그냥 비용으로 무형자산학비, 사무직원급여 다 그냥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들인데 요 매출원가를 보면 얘는 누구하고 항상 붙어 다니면서 평생 원수처럼 맞대응을 할까요? 그렇죠. 매출액과 바로 밑에 맞대응을 해서 마이너스 매출원가 이렇게 항상 들어갑니다. 직접적인 수익과 비용이 직접적인 인과관계 맞대응하는 것. 그래서 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가요. 저라면 이런 문제는 출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기업회계 기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자 조금 뭐 해설하는 식의 문제인 것 같아서 자 어쨌거나 7번 다음 발생하는 비용 중 영업 비용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영업의 비용이 아닌 영업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영업의 비용이 하나 있겠죠. 거래처 사장인 김수현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고 5만 원을 현금 지급하다. 이거 접대비죠. 영업 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가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말하는 거예요. 회사 상품 홍보에 5만 원 현금 지급하다. 광고 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외상 매출금에 대해 5만 원이 대손이 발생하다. 자, 대손 상각비를 처리한다면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회사에서 국제구호단체 현금 5만 원을 기부하다. 대표적인 뭐예요? 영업의 비용입니다. 기부금. 그래서 4번이 영업비용이 아니다. 정답이 되고요. 자, 다음 9번.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세금과 공과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항목. 자, 판매비와 관리비여야 하고요. 그리고 개정 과목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되는 거. 자, 1번부터 볼게요. 공장 건물 보유 중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는 맞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세금과 공과인데 이거 여러분들 개정과목 정기등록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개가 쭉 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앞에 공장이라 그랬죠. 공장이면은 자 500번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조원까지 판매비와 관리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800번대가 되어야 해요. 근데 얘가 아니고 500번대여서 얘는 세금과 공과는 맞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는 아니다. 그 다음에 영업부 차량 보유 중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거 세금과 공과 맞아요. 자, 또 세금과 공과는 맞고 그리고 영업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세금과 공과 2번이 일단 정답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본사 직원에 대한 급여는 판매비 관리비는 맞는데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 예수금이죠. 예수금을 갖고 있다가 우리가 납부했어요. 자, 만약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요거 세금 납부한 거 같긴 한데 다른 사람 돈을 갖고 있다가 납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세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수금은 부채의 감소가 되지 여기서 말하는 세금과 공과는 해당이 안 됩니다. 법인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법인세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고요. 나중에 당기순이익 다 구한 다음 맨 마지막에 납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세금은 맞지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세금은 아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1번입니다. 자, 10번은 지난번에 풀었고요. 종업원 급여는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 급여와 퇴직급여로 구분한다. 다음 중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요거 48년이니까요. 거의 뭐 한 7년 전에 한번 딱 나오고 그 다음 이런 형태 문제가 안 나와서 요거 교재에 다 넣기 시작하면 굉장히 분량이 많아지는데 자,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와 퇴직할 때 주는 돈입니다. 자, 퇴직 이후. 이거는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 급여는 평상시 주는 급여, 공장은 임금. 그 다음에 회사에서 연금, 보험료 등 회사에서 부담하는 거, 상여금, 명예퇴직금. 명예퇴직금은 퇴직하게 되면 보너스 형태로 위로금 형태로 주는 겁니다. 뭐 2년치 기본급 연봉에 50%를 준다든가. 다른 말로 명퇴 위로금 이런 말도 씁니다. 저도 정년을 11년 남겨놓고 나오니까
다 안 줘요. 11년 남은 거. 5년치 그것도 기본급의 30%인가 해서 특히 교육공무원 기본급이 아주 작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기본급을 적게 하는 거예요. 대기업들도 보면 기본급은 보다 뭐 인센티브가 더 많을 때도 있지만, 자, 근데 퇴직급여는 퇴직한 이후 지급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퇴직 전에 지급하는 거고, 퇴직 이후에 퇴직 일시금, 퇴직금, 퇴직 뭐 연금 방식으로 하고 있으면 연금. 그다음 퇴직 후에 의료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퇴직하고도 1년 동안은 다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회사에서 그것도 부담해 줄게 할 때 요거는 퇴직급여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 퇴직할 때까지 준 거는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 급여에 다 들어갑니다. 아까 말하는 명퇴 1호금, 명예퇴직금, 퇴직할 때까지, 퇴직한 이후에 나가면 그거는 퇴직급여로 본다. 자, 그래서 여기서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퇴직 이후에 주는 거죠. 뭐예요? 퇴직 일시금은 퇴직할 때 주는 거고요. 자, 퇴직급여 맞습니다. 퇴직한 이후 사표 내고 며칠 있다가 주겠죠. 퇴직연금도 퇴직하고 계산하고 정산하고 며칠 이후. 퇴직 후에 의료급여도 뭐 6개월 또는 1년 동안 건강보험료 대신 납부해 준다 그랬죠. 근데 명예퇴직금은 퇴직 시 주는 겁니다. 요거 받고 나옵니다. 받고. 퇴직 시. 자, 그래서 명예퇴직금, 명퇴금 또는 명예 1호금, 퇴직 1호금 이런 것들은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 급여 성격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다음 계정 중 그 분류가 다른 것, 미지급 비용 부채입니다. 이거 미지급금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매출채권, 자산, 자본잉여금, 자본. 이거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얘는 뭐예요? 손익계산서 들어가는 수익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구분 표시가 다른 것,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외 비용, 기부금도 영업외 비용. 그러면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건 간단한 문제고요. 자, 이론은 다 끝났습니다. 14번은 지난번에 풀이해 줬고요. 수익에. 자, 실무시험. 이게 시간이 지금 벌써 30 몇 분 지나버려서 풀 게 많습니다. 이거를 붕괴만 하고 입력된 화면만 보여주는 걸로 해서 이번 시간은 직접 입력을 안 할게요. 자, 우선 207페이지의 실무시험 1번 문제. 8월 25일 매입거래처 주식회사 화성이 외상 매입금 1,700만 원 중 1,000만 원은 3개월 만기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채무 면제 이익이랑 계정 과목이 나오겠죠. 자, 외상 매입금 일단 없어집니다. 외상 매입금 금액 얼마예요? 1,700만 원. 자, 거래처 주식회사 화성입니다. 자, 그 중에서 1,000만 원은 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지급, 어음, 1,000만 원. 자, 그리고, 자, 이거 거래처 입력해야죠. 주식회사 화성. 그리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채무, 면제, 이익. 자, 나머지 700만 원입니다. 여러분 계정 과목 생각 안 나면 면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하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 화성 1,700, 대변에 지급어음 1,000, 채무면제이익 700만 원에 주식회사 화성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2번 문제. 7월 24일 다음과 같이 7월분 영업부 직원 급여를 당사의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급여 총액 자 500만 원입니다. 급여 영업부니까 자 800번대 입력하고요.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 근로소득세 등 공제액 합계가 27만 원이 있어요. 예수금 27만 원 빼고 나머지 차인 지급액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 나머지 473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급여 50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473만원, 예수금 27만원. 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7월 30일 공장입니다.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155만원, 영업부 사무실에 대한 재산세 237만원, 요거를 보통예금으로 납부하겠다. 자, 개정 과목은 세금과 공과 아까 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 취득세, 등록세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자산을 매입할 때 딱 한 번만 내는 거고요. 재산세는 매년 내는 겁니다. 취득 이후에. 자, 그래서 세금과 공과. 자, 우선 공장 건물에 대한 거, 155만원. 그 다음 세금과 공과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얼마예요? 237만원.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습니다. 보통예금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392만원.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차변의 세금과 공과 여기 보면 500번대 공장 155만원, 그 다음 800번대 237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392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8월 20일) 영업부에서 거래처입니다. 직원과 식사를 하고, 자, 식사비용 12만원을 법인카드인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면 접대비, 그 다음 영업부입니다. 그러면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813번입니다. 자, 식사비용 12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카드로 결제 미지급금, 자, 12만원. 자, 이거 거래처 입력해야죠. 하나카드. 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813번 접대비 12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 하나카드 12만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9월 5일 제품 1개. 자, 이거 잘 받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원가가 50만원. 이거를 매출거래처에 견본품으로 무상 제공했습니다. 판매가 아닙니다. 무상으로 줘버린 거. 앞에서 한 번 나왔죠. 견본 딱 치면 나온 게 견본비입니다. 비용입니다. 아, 여기 나왔구나. 예. 견본비 계정으로 처리할 것. 그러면 차변에 견본비 일단 먼저 적고요. 원가로 적습니다. 왜? 이거는 이익을 보고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자, 문제는 제품이 없어지는데 대변에 제품 50만원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아웃입니다. 왜? 이거 판매가 아니잖아요. 판매가 아닌 거는 반드시 적요란에 입력을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적요 8번 타 계정으로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 요거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타 계정으로 대체 앞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렸죠. 자, 다른 계정 과목으로 전환시켜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A시당초 처음부터 제품을 우리가 제조 안 한 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얘는 견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다 해서 아예 처음부터 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견본비 842번입니다. 50만원. 대변의 제품 50만원인데 적요 8번. 자, 8번만 선택해 주면 됩니다. 타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8번을 반드시 주의해 두세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9월 30일) 개인 이시영 씨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100만 원이 발생하여 원천 징수세액 27만 5천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7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건 아까 앞에서 나왔던 문제와 같죠. 이자 비용, 자, 얼마예요? 100만 원인데 이걸 다 준 게 아니고 세금 원천 징수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금 27만 5천 원, 이거는 우리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되고요, 나중에. 자,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72만 5천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951번 이자 비용 100만 원, 대변에 현금 72만 5천 원,
254번 예수금 27만 5천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당월분 공장 임차료입니다. 50만 원과 송금 수수료 1,6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자, 임차료 50만 원. 그리고 수수료 비용 하면 되겠죠. 수수료 비용 얼마예요? 1,600원. 자, 뭘로 지급했습니까?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보통예금 103번이죠. 자, 50만 1,600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519번 임차료 50만 원, 그 다음에 831번 수수료 1,600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 103번 50만 1,600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8월 25일) 회사는 판매 부문 이사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하고 이에 대한 등록세로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세금과 공과 5만 원 대별 현금. 자, 뭐 어려운 거 없죠, 이거. 간단한 거니까. 자, 그리고 판매 부문 이사예요. 그럼 800번 때 해야 됩니다. 차변에 817번 세금과 공과 5만 원, 대변에 현금 5만 원. 뭐 이건 간단한 겁니다. 자, 이렇게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 9번. 7월 4일 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25만 원을 그러면 차변에 이자 비용 25만 원. 당사의 보통예금에서 이차했다. 보통예금 25만 원. 뭐 중복이 됩니다. 계속. 이자 비용 25만 원, 보통예금 25만 원. 자,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없고요. 자, 그다음 10번입니다. 자, 7월 17일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 400만 원 장부가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국군 장병 위문품으로 국방부에 무상으로 기타가 했다. 뭐 라면이라든가 뭐 줬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개정 과목 기타 뭐예요? 기부금이죠. 영업의 비용 대표적인 거. 400만 원 판매한 게 아니니까 원가로 적고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아까 앞에서 나온 적요란 8번. 자, 요거 제품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요 제품은 자, 매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타계정으로 대책 적요 8번. 손익계산서 반영분을 반드시 선택해 줘야 된다. 하여튼 제품이나 상품이 나갔는데 판매가 아니다. 그러면 적요 8번을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변에 953번 기부금 400만 원, 그 다음에 150번 제품 400만 원인데 적요 8번 타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자동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1번. 7월 23일 공장 건물이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여 주식회사 미래화재에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료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고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럼 차변에 보험료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300만 원 이렇게 해서 거래처 입력할 거 없고요. 자, 입력해주면 차변에 521번. 자, 조심해야 될 거. 공장 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제 500번 때. 보험료 300만 원.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보험료 쳤는데 여러 개 떡 뜨면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공장이냐, 본사냐, 영업부냐. 그래서 500번 때 300만 원, 그다음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3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3번입니다. 앞에 수익할 때 풀었던 거는 12번을 건너뛰고 바로 13번입니다. 9월 26일 제조부입니다. 소속 신상용 대리 6년 근속 퇴직으로 퇴직금 900만 원 중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23만 원 원천징수 예수금이죠. 차인 지급액을 전액 믿음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차했다. 자, 그리고 퇴직 직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직접 퇴직급여 처리해야 됩니다. 차변에 퇴직급여 자 900만 원입니다. 근데 제조부라 그랬습니다. 그다음 대변에 예수금 23만 원 요거 빼고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습니다. 103번 보통예금 자 나머지 빼면 얼마예요? 제가 더하기 빼기 잘 못합니다. 877만 원 877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자 아까 제라 그랬죠? 500번 때 508번 퇴직급여 9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877만 원 예수금
23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 15, 16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이거 풀이해 줬고요. 자, 17번입니다. 마지막인가? 아니, 또 있죠. 마지막이네요. 8월 16일 파손된 본사 영업팀 건물이 유리를 교체하고 대금 150만 원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수선비죠. 뭐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수선비인데 영업팀 겁니다. 800번대 판 금액은 15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당좌예금 150만 원. 자, 그래서 입력을 하면 차변에 수선비 820번 150만 원, 대변에 102번 당좌예금 1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따로 입력은 안 하고요. 문제가 워낙 많아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촬영한 거는 딱 몇 문제만 하다 보니까 다 풀어줬으면 하는 회원분들이 있어서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거의 50분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입력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다 해보시고요. 이해 안 되는 거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요 원가회계 요거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전산회계 2급을 난이도 조금 올린 재무회계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말 그대로 2급에 없었던 게 들어갑니다. 원가회계 들어가고요. 그 다음 부가가치세 들어갑니다. 원가회계는요, 요거 대학생들도 다 오버라이트 합니다. 일단 이름이 개정 과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요 원가회계는 뭐 5문제인가 몇 문제 나오니까 다 포기한다 그러는데 이거 포기하면요 합격할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원가회계가 점수 따기는 좋습니다. 개념 이해만 하면 이게 문제를 막 어렵게 비비 꼬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 요거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까지 해서 재무회계는 다 끝났습니다.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 끝났고요.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 원가회계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